치아가 너무 상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게다가 병원에 따라서 비용도 제각각인데요. 임플란트는 어떤 수술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보험은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이명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전에 먼저 이 질문 드릴게요. 최근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출신 사무장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간호사가 임플란트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전문적인 진료를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저도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계나 치과계 어디에서나 항상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아마 많은 환자들을 덤핑된 가격에,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보여서 참 씁쓸합니다. 앞선 사례는 엄연한 불법이고.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죠. 다만 병원 운영 구조상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치과 의사라면 누구나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따로 갖춰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임플란트가 치과 진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교육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치과 의사 면허증을 가진 분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을 좀 알고 싶었는데, 사고나 염증으로 한두 개의 치아를 잃은 경우라든지 혹은 틀니하시는 어르신들처럼 자기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 많게는 얼마나 가격이 부담이 됩니까? 네, 임플란트 비용은 사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황과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래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고가였기 때문에 워낙 환자들에게 부담이 심했는데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2개까지의 임플란트가 평생 동안 보장이 됩니다. 2개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요? 본인 부담금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본인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전체 시술 금액의 반 정도, 절반 정도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는 반값이다. 만약에 내가 180만 원짜리 시술을 받았을 때는 90만 원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 모든 환자들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프로토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50만 원이니까 거의 반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고요. 네네, 50%이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가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1개당요. 네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시술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50만 원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또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가격을 좀 부풀려서 100만 원짜리 시술을 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럼 환자의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을 100만 원에 받아야 함에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 임플란트 2개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의 사례를 보아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한 기능과 심미 중에서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귀금속이나 흔히 요즘 새로운 재료인 질코니아 같은 것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부작용으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그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다시 수술하는 경우는 어때요? 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실 재수술의 경우 1회 한해서 다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미 틀니 맞출 때 건강보험 혜택을 한번 받았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별개로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 무치약,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보험 혜택으로 심는 게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부분 틀니를 장착하신 분들, 국소의치라고 하는 것을 장착하고 있는 분들은 치아가 결손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자, 시술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국내산으로 할 것인가, 수입산으로 할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상담받고 설명을 들으면 비싼 수입산이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임플란트는 개인의 고래 양이나 또 구강 내 환경에 따라서 각자 정확하고 필요한 임플란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과 의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문가의 상담으로 국산과 외산 중에 본인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것이 뭐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국산과 외산 임플란트에서 거의 동등하거나 혹시 우월한 네. 국산 임플란트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사실 임플란트의 외산이냐 국산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임플란트를 다루는 환자들의 숙련도와 또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임플란트를 이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병원에서는 물론 모두 안전하다고 하지만 특히나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치과에서 사용되는 모든 임플란트뿐 아니라 구강 내에 들어있는 모든 치료 재료는 저희 식약처 또 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설령 재료 같은 것을 삼키신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가 있죠. 예. 맛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임플란트라고 하지만 수술 후에는 부작용도 덜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 시술이 일반화되면서 이렇게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51살 김모 씨입니다. 임플란트 16개를 심는데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시술 뒤 김 씨의 치아 신경은 손상됐고 임플란트도 대부분 빠져버렸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장점을 말하더라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잇몸 위장이 노출됐잖아요. 음식이 먹어버렸는데.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 환자는 임플란트 나사가 잇몸 깊숙이 들어가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결국 심은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고 치과 치료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왜 수술했냐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눈 밑에 공기 규모니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느라고 이걸 다 찢어가지고 걸치고 끄집어내요. 또 80대 할머니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아래턱에 임플란트 8개를 심었는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 주위로 턱뼈가 녹아서 움푹 패였습니다. 시술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인공치아를 이식한다는 게 모든 면에서 안전할 수만은 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납니다. 네. 우선 수술 후에 나타나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붓는다거나 통증이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골 유착 실패 사례인데요. 네네. 골 유착 실패는 어떤? 임플란트의 부작용으로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는 사실 잇몸에 심는 게 아니라 뼈에 심는 거고요. 네. 뼈에 심고 나서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골 유착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발치가 되는, 그러니까 발거해야 되는 경우를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심었던 임플란트들이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과적인 수술을 동반해서 다 제거를 하고 부러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파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의 상부 보철물 파절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기존에 있는 자연치에 비해서는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아프거나 스스로 방어하는 기전들이 떨어져서 피하지 못하고 단단한 거를 씹어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위에 상부 보철물 또 포세린이라고 얘기하는 치아 색깔 나는 것들의 파절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들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아 주위에 어떤 음식물이 끼거나 치석이 생겨서 생기는 염증과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뼈가 녹듯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뼈가 녹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처치들을 동반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뼈에다가 어떤 저런 보정물 같은 거를 심고 또 골유착이라고 하셨습니까? 네네네. 거기까지 또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테고 보형물, 보철물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치과에 갔다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하루 만에 상담부터 뭐 치료까지 시술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그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치과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치아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갖고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 드리고 사회에 복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임플란트는 골 유착이 되는 시기까지 작게는 한 달, 석 달에서 6달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시술이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시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 그 기술이 뭐 세계의 수준과 비교해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시기를 네.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임플란트의 식립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그 보철물도 올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에 면밀한 검사를 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치과용 CT를 찍고 또 임플란트를 어디 심을지 보철물은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디자인이 선행된 후에 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가 잘 식립되어 있고 저희가 원하는 조건들을 만족할 때 하루에 보철물을 만드는 원데이, 흔히 말하는 원데이 수술. 시간 없는 분들을 또 위한 네. 시술이고 과장 광고만은 아니었었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 병원에 가면 임플란트의 장점을 이렇게 막 열거하면서 굳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라고 권유하는 이른바 과잉 진료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과잉 진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과잉 진료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최소한 2군데 이상의 치과에서 같은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과장 광고를 한다고 느낀다거나 또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곳 이런 곳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 치과에서 환자와 의사 어떤 일이든지 두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면 네. 그것만큼 그 나쁜 결과를 얻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사에서요. 가장 신뢰가 가는 치과 의사 전문가에게 그 치아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받고 나서 부작용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치과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아주 다이나믹한 구조에서는 네. 항상 치아에 관심을 가지고 클리닝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또 계속 가는 리콜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여자분들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파마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봐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사실 그런데 구강 내에 있는 그 청소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6개월 파마를 할 정도의 시간이 되면 치과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 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과 의사로서 뭐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반드시 필요한 분과 임플란트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분들, 분명히 뼈에 닿는 시술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짚어주시죠.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치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틀니나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과 입안에서 움직이는 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유례가 없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임플란트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나이도 이미 모두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80세가 넘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심는, 전혀 문제 없이 임플란트 심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아가 상실된 분한테는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술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역시 뼈가 없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수술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전신적인 건강을 동반해야 되고 네. 그 시간을 견딜 수만 있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